국민TV 시사 토크쇼 맘마이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출발합니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맘마이스의 최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이분이 이제 살아오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네. 현대사가 다 정리가 되지 그렇습니다. 않겠습니까? 특히 70년대부터 오늘의 촛불혁명이 이어진 2017년 말까지 대한민국 정치가 뭐 가끔씩 후퇴도 하고 퇴행도 했지만은 결국 진전도 했다. 그 진전된 역사의 산증인이십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무균지 박찬종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제가 1994년인가요? 그때 서울시장 출마하셨을 때, 예, 그건 95년. 5년이죠. 95년. 죄송합니다. 제가 95년에 처음 투표를 했는데 그때 첫 투표를 한 분이 바로 박찬종 변호사님이십니다. 기호 3번이셨죠? 기호 3번이죠. 3번, 예. 무소속이었기 때문에. 무소속에. 예. 아유, 되실 줄 알았는데.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뵈니까 이게 전부 젊은 분들인데 네. 저를 정치인으로서 기억하고 유권자로서 투표를 행사할 수 있었던 대상자는 92년 현재의 대학생. 맞습니다. 92년 현재의 대학생이니까 지금 이 청중석에는 저 뒤에 어두워 잘 안 보입니다만 아마 92년 현재 대학생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래된 사람이고 그리고 97년 이후에는 정계에서 퇴출된 사람입니다. 퇴출되셨어요 그때? 강제 퇴출. 이 시스템상에 있는 정당의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발길을 당하고 그거를 유권자들이 이 사람은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이렇게 받들어서 다시 띄워주질 못하고 이놈 잘 됐다 이러니까 뭐 완전히 퇴출되고 20년 동안 야인 생활을 하는 동안에 세월은 가고 나이는 들고 쓸모없게 됐고 이제 잊혀져 가는 사람인데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질 따름이라는 메가드 말을 인용하기에는 내가 너무 식은방지고 그 잊혀지는 사람을 난데없이 이 김용민 팀이 부르길래 나를 수구 꼴통으로 모두 취급하는데 왜 여기서 부르나. 아유. 이렇게 신기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모신 이유는 제가 처음 투표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셨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도 아주 왕성한 정치평론 활동을 하셔가지고 그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나 궁금하기도 하고 또 저희 국민TV 아침에 민동기 뉴스바에 또 고정적으로 또 좋은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예. 그 지금 92년 현재 대학생들이 정치인으로 저를 기억할 세대니까 무균질 지금 김용민 선생님 얘기는 잘 모르실 거예요. 네. 그 93년도에 내가 우유 광고에 나왔어요. 우유 광고 나오셨어요. 우유 광고.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 모두 표정들이 굳어 있잖아요. 잘 모른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박찬종 변호사님의 그 어떤 역사 가운데 가장 고난의 시기이긴 했지만 가장 빛났던 때가 바로 80년대 전두환 정권에 맞서던 때. 그때 뭐 박찬종, 이철, 홍사덕 의원은 지금 많이 좀 이미지가 퇴색됐지만은 이분들이 사실은 80년대 그 어떤 민주화 운동 또 새로운 정치의 어떤 그런 희망의 표상이었던 분들 아니었습니까? 그때 기억하시죠? 전두환 장군이 만든 민정당에 들어와라, 장관도 하라, 총리로 하라 하는 게 다 거부했기 때문에 정치 규제에 묶이고 전두환 정권 80년대 지금 80년에서 87년 사이에 이 이른바 시국 사건의 변론을 전담해서 인권 변호사라고 하면 5명이야. 5명. 조선대학 총장으로 돌아가셨던 이돈명 변호사를 좌장으로 해갖고 5명인데 그 80년대 전두환 정권 아래에서 주로 그건 뭐 대학생들이 시위죠. 각 대학, 연대, 대학별 또는 개인 서클별로 하는 그 대학생 이 시위 사건으로 투옥된 것을 거의 80%를 내가 혼자서 변론했어. 송영길 군,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송영길 군, 지금 송영길 의원, 그다음에 고대 총학생회장 김영춘 군, 지금 해양수산부 장관, 그다음에 김민석 군, 서울대학 학생회장, 전 의원, 그리고 김부겸 의원, 김부겸 장관, 이게 전부
제 손을 거친 사람들. 어. 그래서 그 법정에서 변론을 어떻게 했느냐. 반미자주화, 그다음에 이 반독재 민주화. 구호가 두 개예요. 구호가 어디 무슨 데모를 하든지 간에 그땐 구호 두 개야. 그럼 구속됐어. 법정에 섰어. 최후 변론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가 재판장 지금 이 학생들의 이 주장에 대해서 어른들인 우리가 어떻게 이걸 나무랄 수 있느냐. 이 폭압 정권 아래서 말이지 박종철 군과 같은 동료들이 고문치사당하고 투신 자살하고 수없이 지금 투옥되어 있는데 만일 이 청년 학도들이 이 정권이 바라는 대로 데모도 안 하고 전부 도서관에 앉아서 고시 공부를 하거나 취업 준비를 하고 천하가 조용하다고 한다면 이게 나라냐 이 말이야. 이게 나라냐. 어? 이게 어떻게 나라라 할 수 있느냐 이거야. 그 누군가가 나서서 이런 정권에서 저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이 학생들에게 돌을 던지겠느냐. 그거지요. 그랬더니 전두환 대통령이 요놈을 잡아야 되겠다. 이제. 이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네. 어? 그리고 아니 그 앞에 이제 전제로 이 폭압 정권 학생을 붙들어다가 고문치사하는 이 정권보다는 오히려 평양 정권이 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심정을 갖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 85년 5월 3일 날 미 문화원 농성 점거 사건으로 73명의 5개 대학 학생들이 2박 3일간 지금 롯데호텔 앞에 있던 미 문화원에 들어가서 점거했어. 물론 구호는 똑같은 구호야. 이런 구호로. 그리고 그 중에 이제 20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제 구속되는데 그 변호인 단장이 제가 맡았어요. 맡아가지고 그 사건이 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방어 수단을 총동원했어.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 횟수도 가장 많고 이로 인해서 법정 소란으로 재판장이 20명을 감치 처분해서 구서대문 교도소에 1.9평짜리 그 좁은 방에 그 이 삼복 더위에 한 달씩 감치 처분을 하고 재판도 중단하고 감치 처분을 하고 있던 이 감치 처분을 당했을 때는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변호인 접견밖에 없어. 가족 면회도 안 되니까. 예. 그럼 그때는 내가 매일 그 서울구치소를 서대문 교도소를 출근을 했어요. 출근해 아침부터 하나씩 20명을 불러내는 거예요. 10분 15분씩. 그것만큼 더위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론 활동을 하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내가 아마 총으로 쏘고 싶었던 것 같아. 나를 저놈을 제거를 해야 되겠다, 그지? 그런데 기회가 온 것이 예. 그해 9월 20일 날, 9월 5일 날 고려대학교에서 삼민투 주제로 그 지금 허인회 군이 주동하던 삼민투 주제로 예. 이 정당 개헌 이 토론회가 있는데 구호 외쳤지 이걸. 네. 이걸 9시 뉴스에 찍어가지고 KBS에 내보내는데 청와대에서 전두환 장군이 보고 있다가 이놈이다 이게요. 이놈들이 선동한다 저놈이. 저놈 잡아넣어라. 이래가 내가 체포돼서. 아니 고려대 앞에서 이거 한 게 무슨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고대합 시사건이라고 조작해가지고 예. 그걸로 변호사 업무를 3년 반 정지당하고 재판에 회부되고 뭐 그렇게 아주 옹골차게 유권자와 처음 약속한 대로 야당의 길을 가다가 그런 아주 일을 당했는데 참 그렇게 해서 이제 87년 6월 항쟁 당시까지 선명야당 신민당이 사실은 그 전선 중심에 섰던 정치 세력이었고요. 아마 돌이켜 보면은 가장 선명했던 야당이 아니었을까 지금까지 돌이켜 보면은 박찬종 변호사님 보시기에 직관적인 판단으로 보시기에 DJ와 YS 단일화가 실패한 데는 어느 쪽이 좀 더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두 사람이 다 똑같지요. 똑같습니까? 책임이 50대 50 정확하게 갈립니까? 김수환 추기경이 세상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이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는데 김수환 추기경께서요? 예. 오. 그 김영삼, 김대중 두 대통령께서 각각 회고록을 발표를 하고 다 작고하셨는데 거기에 예. 어느 한 줄도 김수환 추경 말이었고 어느 한 줄도 박찬종이 얘기가 없어. 참 내가 지금 유감스러운 일이야. 예. 이게 이제 이런 젊은이 후배들 앞에 얘기하기가 저는 두 양반하고는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고 말썽도 부렸고 덤벼들기도 하고 결정적 순간에 판세를 좌우하게 하는 중간점에도 내가 섰다고 이게. 그러면
두 분 모두가 민주협 결선 과정에서 지금 삭발 과정, 후보 단일화 과정, 김수환 추기경과의 내가 연락 관계 이런 걸 봐서 박찬종 이름 한 줄은 놔야 되는데 그 두 분이 회고록 냈을 때 당장 찾아가서 그 봤다고. 내 이름이 없어. 그래서 안 사버렸다고 그거를. 안 사버렸어요. 그 제가 회고록을 안 쓰려고 그래요. 저는 굉장히 많은 자료를 제가 머리에 축적하고 있는데 쓰면 내 잘못한 것에서부터 내가 누구로부터 돈을 얼마 받았다까지 내가 다 쓸 참인데 근데 안 쓰기로 했어. 왜 그러니까 지금 쓰면 네. 아직 살아있는 사람 굉장히 많아갖고 전부 다치게 된다고. 예를 들면 반기문 총장 같은 사람도 내가 회고록을 쓰면 다치게 된다고 그게. 쓰세요 그냥. 써버려요. 골로 보내버려? 네. 이미 많이 가셨어요. 아니 반기문 총장 외에 많다고 여러 명이야. 많아. 아니 근데 반기문 총장님은 어떻게 엮이실 기회가 있었을까요?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데 김수환 추기경께서 이 야당인 신민당을 80년대 전두환 정권 아래서 우리를 계속 성원을 하셨어요. 86년 8월에 그 아주 더울 때에 전두환 정권이 어떤 짓을 하려고 했는가 하니까 학원 안정법이라는 걸 법안을 만들어가 국회에 제안하려고 했어요. 학원 안정법이 뭔가 하면 학원을 안정시킨다. 어떻게? 그러니까 경찰을 학원 안에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다. 대학 측에 요구가 없어도 투입할 수 있다. 근데 그 법 만들기 전에도 다 투입했지요. 그러니까 뭐 식당 큰 강의실에 전부 사복들이 들어앉아가지고 그 82년도에는 강원대학교 식당 점심시간에 앞에 이제 미국 국기 성조기를 불태우고 전두환 정권 반대하는 이제 시위를 몇 사람이 주동했는데 거기 이제 무대에 올라가고 성조기에 불태우려고 펴드는 순간 짭새들이 그때는 학생들이 짭새라 그랬어. 그 네. 사법경찰관들을 그냥 덤벼 들어가지고 막 제압해 버린다고. 그러니까 미 이런데 제압됐다. 미국 소리도 못하고 미 이러다가 제압됐다. 물론 그것도 내가 변론했죠. 그게 그러니까 내가 소상히 하는데 학원 안정법이라는 건 그런 걸 아주 합법화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추기경을 찾아갔어요. 추기경님, 이게 이런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쁜 놈들, 미친 놈들이라고. 그럼 우리 총재님을 제가 오후에 모시고 올 테니까 두 분이 이게 한번 한담하시고 기자들 앞에 사진만 한번 찍어 주십시오. 그러면 두 분이 이 법안을 반대했다 이렇게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총재님이 누군데요? 이민우 총재였어요. 이민우 총재 신민당. 예. 그 뒤에 이제 김영삼, 김대중 총재 되고 그때는 이제 민주협도 이 병행해서 존재했을 때니까. 네네. 그래서 오후에 이민우 총재 모시고 가서 두 분이 한담하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법안이 잘못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주교관 현관에 나가 기자들 대기시켰다가 사진 찍고 하는데 주요 신문에 안 나요. 근데 어딘가 한 군데 나. 나는데 청와대 전두환 중앙정보부에서는 이게 박찬종 이놈 때려 죽여야 되겠다. 이게 저놈이 댕기면서 전부 이런 장난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네. 맞는 말이지. 장난하는 것이지 그게. 네. 장난. 응? 장난. 난을 만드는 거지. 그게. 네, 전두환을 쫓아내는 난을 만드는 거지. 장이 아니라 작. 그러니까 김수환 추기경이 이제 후보 단일화 내가 이제 삭발라고 할 그 무렵에 이 나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했더라. 그러니까 차례로 한번 불러보십시오 이랬지. 그 차례로 부르는데 가야지 이 양반들이 안 간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그렇게 된 역사가 있습니다. 무안군 월선리 축사 반대 추진위원회는 오는 25일 마을 입구에서 풍물놀이와 예술 공연 등을 통해 최근 월선리 2구에 3만 3천 제곱미터 규모로 추진되는 기업형 한우 축사의 건립 취소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여기 월선리는 전라남도 지정 행복마을입니다. 그리고 또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 예술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무안군 지정 예술인촌입니다. 마을 앞 쉼터에 마을 어르신들이 335 모여 있습니다. 여기는 전라남도 무안군 월선리입니다. 어르신들 얼굴에 긴장감이
흐릅니다. 무슨 일일까요? 근데 이번 느닷없이 이제 5월 달에 이쪽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여기에다가 약 대규모로 약 기업형 축사를 짓겠다. 그런 허가 신청을 무안군에 했습니다. 월선리를 지켜야 되겠다. 환경 보호에 앞장서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환경 관리에 대한 자치회가 있다. 그래서 환경 관리 자치 규약을 우선 한번 만들자. 그래서 이걸 좀 마을 연구소를 빼고 기존에 있었던 대로 그냥 환경감시단을 둔다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전체적으로도 한목적성도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만 있고 안에 세부적인 내용도 없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한나만 보고 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지금 마을 내의 일은 나중에 이야기하는 토론하는 걸로 합시다. 왜냐하면 이 자치구역도 아까쯤에 우리 사회자분이 말씀하셨는데 언제라도 개정하고 보충하고 뺄려면 뺄 수도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월선리 축사 결사 반대! 우리가 이 지역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치 환경 감시단을 만들어 가지고 환경도 보존하고 또 우리 그 주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는데 계속 일조하기 위해서 주민 전체가 노력하기로. 월선리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옆마을 달성리. 달성리는 축사단지로 지정이 되어서 도로를 사이에 두고 대형 축사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축사에서 뿜어져 나온 가스로 차 창문을 열 수 없습니다.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 자연 휴양림에 도달합니다. 그래갖고 목포에서는 도시락 싸들고 여기는 목포시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쉽게 말하면 친환경 여기 이제 채소밭이 있어요. 과거에 운영을 했어요. 만호동, 북교동 그렇게 새마을 분야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도 운영을 하는지 안 그렇지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축사 때문에 좀 냄새 나서 아무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 다닙니다. 이 달산이 저수지 물을 우리 동네 옆에 그 산정리라고 거기 정수장에서 정수해가지고 목포로 가가지고 물 먹었거든요. 아니 저 밑에는 저수지는 무슨 저기도 저수지. 여기는 이제 저기 저수지. 감돈이 저수지 농수용이고 이거는 식수용, 식상수용, 상수용. 이거를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까 그 집회했던 그 옆에 보면 산에가 정수시설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정수에서 목포로 나간 물이에요. 그때는 물이 귀했었지. 저희들이 알기로는 유럽 일부하고 과거 호주 같은데 그런데 서반기로 인한 메탄가스가 하도 많이 방출되기 때문에 그게 지구 온난화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그 과학이 발달을 해가지고 축사하시는 분들은 친환경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신경 쓸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우선 공기 오염, 냄새, 소음, 또 차량 진출입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한다. 마을 주민들은 환경감시단을 만들어 오염으로 훼손되는 자연 환경을 보호하려고 길을 나섭니다. 월선리에서 가까운 마을 앞 근처에 기업형 대형 축사가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인가요? 월선리 생태환경답사 지제 축사 신축하려고 하는 저수지 인근 생태답사로 합니다. 월선리 지금 환경 상태는 어느 정도예요? 1급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수달이 나타나고 반딧불이 나타나고 고동 하슬기 딱따구리 그다음 조개들 민물조개 대형 민물조개 생태가 현재까지는 상당히 살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청계천입니다. 청계천.
여기가 원래는 청계인데 그 온청계라고 그러죠. 이제는 이게 그래 청계천입니다. 맑은 물이 흐른다고 청계천인데 대형 축사가 들어서면 자연 환경이 훼손되고 오염되는 건 불을 보듯이 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반딧불이가 있는 거. 반딧불이? 예. 아, 저녁 때? 저기 반딧불이. 아. 반딧불이가 있다는 얘기는 반딧불 다슬기 유충을 먹고 사니까 반딧불이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집 앞에도 반딧불이가 날아다니고 그랬어요. 이런 청계천, 맑은 청계천도 역시나 오염이 금방 될 거다라는 거죠. 축사 예정 위치에서 작은 저수지를 통해서 그 저수지를 건너가지고 이 작은 실개천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앞에 청계천하고 합류가 돼요. 이 물이 그대로 해가지고 서해바다로 빠질 거예요. 서해 쪽. 지금 잡으면 안 되고 우리 연못에 마을 앞을 흐르는 청계천은 아직 자연 생태계가 살아있는 곳입니다. 청계천 옆 인근 축사에서 혹시나 유입될 수도 있는 오염원을 감시도 합니다. 이 청계천 물은 곧장 서해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아니 제가 여기 월선리에 이사 온 지 6년이 됐는데 여기는 처음 와봤어요. 근데 우리가 잘 보호하고 정말 좀 더 자연을 아끼고 그러면은 더 아름다운 좋은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오다 보니까 축사도 너무나 많고 언제까지나 이렇게 좋으리라고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반대하는 것도 이거를 지금이라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월선이는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월선이를 지킵시다. 예, 이쪽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쭉 늘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살아야 할 곳을 소, 돼지, 닭들이 이쪽으로 막 침투해 들어온다. 그러면 사람이 살 수가 없고 가축위에서 사람들이 밀려나가게 된다. 그래서 가축위에서 사람들이 밀려나가지 않도록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이 좋은 환경을 군이나 도나 우리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잘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그게 제 바람입니다. 저도 맑은 공기 마시고 좋은 쉼터에서 좋은 환경에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하고 이리 와서 살고 있는데 여기 와서 이제 축사가 생긴다. 또 뭐 다른 환경을 제외하는 그런 시설물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주민들도 피곤할 뿐더러 또 주민 간의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갈등의 그 소지도 없애고 군에서는 그런 부분을 적정하게 잘 이렇게 주민들이 뜻을 잘 헤아려 주시고 우리 주민들도 우리가 이 좋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각자 노력을 하면서 앞으로 평화롭게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 바람입니다.